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식은 조용히 끝났다. 남겨진 가족들은 허무함과 슬픔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있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아버지가 반드시 뭔가를 남겼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묵묵히 가족을 부양했던 아버지였다. 그래서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가족의 몫이라 생각했다. 장례가 끝난 며칠 뒤 가족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다. 탁자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고 모두는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기다렸다. 상속이라 하면 집 한 채, 땅 몇 평이라도 나올 거라 기대했다. 어떤 이는 이미 머릿속으로 분배 계산까지 마친 듯 보였다. 그러나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꺼낸 첫 마디는 모두의 기대를 무참히 무너뜨렸다.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 채무가 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변호사가 꺼낸 서류는 상속 증명서가 아닌 파산 통지서였다.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대출, 카드, 빚, 채권자의 독촉장. 눈앞에 펼쳐진 건 유산이 아닌 빚의 산더미였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다. 평생 검소하게 살던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었는가. 자식들에게 용돈 하나 크게 쓰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늘 낡은 옷을 입고 오래된 구두를 고쳐 신으며 살아온 아버지가 거대한 빚을 남겼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차갑게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마치 가족 전체가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듯한 기분이었다. 남겨진 건 애도의 눈물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파산이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더 이상 같은 눈빛을 나눌 수 없었다. 아버지가 남겼을 것이라 믿었던 따뜻한 유산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대신 빚이라는 차가운 현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것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두꺼운 봉투 속에서 가족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서류 뭉치에는 빽빽하게 적힌 대출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서, 채권자 명단이 들어 있었다. 검은 잉크로 찍힌 숫자들은 마치 잔인한 심판처럼 선명하게 가족들 눈앞에 드러났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에 이르는 금액이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삶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가족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언제나 검소한 사람이었다. 시장에 가면 흥정으로 몇백 원을 아끼고 낡은 물건을 기웠으며 한 푼이라도 절약했다. 누구에게나 성실한 가장으로 보였고 그 모습은 가족들에게 자부심이었다. 그러나 빚이 사실이라면 그의 삶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다는 의미였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 것일까?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오래된 은행 통장들이었다. 통장마다 반복되는 출금 내역과 대출 상환 기록이 있었다. 눈에 띄는 건 특정 날짜마다 큰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이었다. 마치 정해진 약속처럼 일정하게 반복되는 지출. 단순한 생활비나 가게 운영비와는 다른 묘한 불안감을 자아내는 흐름이었다. 이어 발견된 건 여러 장의 차용증이었다. 이름조차 낯선 사람들과 맺은 빚 문서. 아버지는 친척과 친구뿐 아니라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주거나 대신 빚을 떠안은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보증인이 되었고 결국 그 빚은 고스란히 그의 몫이 되었다. 이 사실은 가족들에게 더 큰 혼란을 불러왔다. 단순히 아버지가 사치를 하거나 잘못된 투자를 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누군가를 돕기 위해 혹은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에게는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밤이 깊을수록 의문은 더 커졌다. 왜 아버지는 이토록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했을까? 가족에게 한마디 털어놓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끝까지 침묵했을까?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 사이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발견되었다. 낡은 가죽 표지에 덮인 그 수첩은 아버지의 일기장이었다. 거기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 고백이 담겨 있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들을 돕겠는가? 가족에게 짐을 지울 수 없다. 나는 가장이다. 버틸 수 있는 한 끝까지 버텨야 한다. 짧은 글귀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팠다.
아버지는 자신의 동생이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를 대신 감당했고 어린 조카의 학비를 책임졌다. 심지어 오래된 친구가 사업 실패로 무너졌을 때 그 빚까지 대신 떠안았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사실을 가족에게 숨겼다.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은 늘 강인한 가장이었다. 피곤에 지친 얼굴을 하고도 가족 앞에서는 웃었고 힘든 하루를 마친 뒤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가족들은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비밀은 단순한 재정적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 전체를 바꿔놓은 숨겨진 싸움이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짐을 그는 홀로 짊어졌다. 그리고 끝내 그것을 숨긴 채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가족들은 충격 속에서 각자 다른 감정을 느꼈다. 어떤 이는 분노했다. 왜 이런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느냐며 가장의 무책임을 탓했다. 또 다른 이는 슬픔에 잠겼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무게를 끝내 홀로 감당했을까. 그 고통을 상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그들이 알고 있던 아버지는 결코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평생을 함께 했음에도 그의 속내와 진짜 삶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남겨진 빚은 단순히 경제적 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라는 존재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거대한 질문이었다. 우리가 알던 아버지는 누구였는가? 이 질문은 가족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앞으로의 갈등과 화해의 씨앗이 될 운명이었다. 변호사가 자리를 떠난 뒤 방 안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아버지가 남긴 건 유산이 아니라 거대한 빚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조차 마주하기 힘들었다.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다. 누군가 먼저 입을 열었고 그 순간부터 차가운 공기는 날 선 말들로 가득 채워졌다. 마디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불편한 책임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떠안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건 내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가 선택한 일이지 우리가 동의한 게 아니다. 그 말은 불씨가 되어 곧장 불길처럼 번졌다. 둘째는 즉시 반발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집을 팔아 빚을 갚자는 주장을 펼쳤다. 우린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아버지가 남긴 이 집을 정리하면 최소한 일부는 해결할 수 있어. 버티다간 우리 모두가 망한다. 그러나 그 말은 곧장 막내의 분노를 불러왔다. 막내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형들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떨었다. 이 집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곳이야. 그걸 팔자는 게 말이 돼? 빚이 무섭다고 해서 추억까지 내다 팔 순 없어. 그의 말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고 동시에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다. 순식간에 방 안은 서로를 탓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마디는 자신만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형제들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고 둘째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무책임하다고 몰아붙였다. 막내는 그런 형들의 태도를 차갑게 받아치며 눈물을 흘렸다. 결국 대화는 서로의 상처를 파고드는 공격이 되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지, 누가 진짜 가족을 위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끝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 하나의 진실만이 존재했다. 누구도 이 빚을 짊어지고 싶지 않았다는 것. 시간이 흐르자 형제들은 점점 더 극단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마디는 법적으로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말은 다른 가족들을 더욱 압박했다. 내 몫은 없다. 나는 이 짐에서 빠지겠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자 남은 사람들의 가슴은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둘째는 여전히 집을 팔자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계산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감정은 뒤로 한 채 단지 숫자로만 상황을 판단하려 했다. 하지만 막내는 그럴수록 더욱 완강히 버텼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말라붙었고 오직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집안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았다. 서로를 향한 원망은 끝이 없었고 심지어 어머니의 유품까지 끌어내며 싸움이 이어졌다.
누구는 희생을 강요했고 누구는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진정한 해답은 아니었다. 결국 남겨진 것은 상처뿐이었다. 형제들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고 집 안에는 깊은 침묵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코 평화가 아니었다. 오히려 더 큰 균열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침묵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을 하나로 묶는 끈을 무너뜨리는 칼날이었다. 남겨진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등을 기대는 대신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하며 멀어져 갔다. 그리고 그 갈라짐은 앞으로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형제들이 끝없는 갈등 속에 서로를 원망하며 흩어졌던 그날 밤 낡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가 발견되었다. 봉투 위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글씨가 있었다. 아이들에게. 간결하지만 따뜻한 그 손글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듯 했다. 막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노랗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나타났다. 편지지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로 가득 차 있었다. 그 글씨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고백이자 가족에게 전하는 유언과도 같았다. 편지의 첫 줄은 충격적이었다. 너희 아버지가 짊어진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책임이었으며 가족을 향한 그의 방식이었다. 어머니는 편지 속에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빚을 지기 시작한 건 단순한 실수나 욕심 때문이 아니었다. 오래전 아버지의 동생이 큰 병에 걸렸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치료비를 대신 감당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빚은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결코 동생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형제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 했다. 또한 편지에는 또 다른 사실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친척이 운영하던 작은 사업이 망해갈 때 남몰래 돈을 빌려주었다. 실패를 눈앞에 둔 친척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을 서주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사업은 결국 무너졌고 아버지는 그 빚을 홀로 떠안아야 했다. 어머니는 글을 이어갔다. 나는 내 아버지의 선택을 말리지 못했다. 그 사람은 늘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으니까. 가족들에게는 늘 밝은 얼굴만 보여주려 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깊은 한숨을 쉬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알았다. 그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는지를. 편지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 아버지의 마음을 생생히 전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가족에게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강인함은 사실 철저히 숨겨진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끝까지 감추며 가족에게만은 평온한 세상을 보여주려 했다. 형제들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마디는 그제야 아버지의 침묵이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둘째는 계산으로만 바라봤던 빚이 사실은 깊은 희생의 결과였다는 사실 앞에 말문이 막혔다. 막내는 눈물을 흘리며 종이를 부여잡았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했을 줄은 몰랐어. 편지의 마지막 구절은 더욱 뼈아팠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너희가 서로를 원망하지 않길 바란다. 아버지가 남긴 빚은 짐이 아니라 그의 사랑의 흔적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제 너희의 몫이다. 그 한 문장은 마치 오래된 집안에 내려앉은 무거운 먼지를 한순간에 털어내는 듯했다. 빚은 분명히 여전히 남아 있었고 현실은 여전히 잔인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달라졌다. 단순히 짐으로만 보였던 채무는 아버지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감내한 사랑의 증거였다. 그날 밤 형제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마주했다. 여전히 갈등은 남아 있었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버지는 단순히 빚을 남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전부를 가족을 위해 내어준 사람이었다는 사실. 편지는 그들에게 또 다른 선택을 요구했다. 이제 그 빚을 원망의 무게로 짊어질 것인가 아니면 사랑의 흔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형제들의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떠난 뒤 남은 건 거대한 빚이었고 그것은 처음엔 가족을 갈라놓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작용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편지 속 진실을 마주한 순간 가족들의 시선은 조금씩 바뀌어 갔다. 더 이상 그것은 단순한 채무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살아온 방식, 그가 남긴 흔적, 그리고 사랑의 무게였다. 형제들은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서로를 향한 원망 대신 조심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마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가 아버지를 오해했어. 책임을 피하려고만 했지 그분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보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둘째는 여전히 현실적인 계산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그 계산 속에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집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하지만 그게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희생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면 조금은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지. 막내는 여전히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편지를 손에 꼭 쥔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았어. 하지만 어쩌면 더 큰 걸 남기신 건지도 몰라. 가족을 위해 끝까지 자신을 내어준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유산 아닐까. 그 말은 모두의 가슴에 파문처럼 번졌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다. 남겨진 집도 땅도 금전적 가치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그것이 빚으로 남았을지라도 그 속에는 분명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형제들은 조금씩 마음을 모았다. 빚을 나누어 감당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각자의 몫은 무겁고 고통스러웠지만 이번만큼은 그것이 단순한 부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삶을 이어받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서로를 다시 이어주는 달이었다. 그 후 가족들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그를 무책임한 가장으로 기억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사랑이 깊었던 사람으로 떠올렸다. 그리고 그 기억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생과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였다. 비록 현실은 여전히 힘겨웠지만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유산은 바로 함께 견뎌낸 시간과 그 속에 담긴 마음이라는 것을.